오늘 2023년도 1월 1일 새해 신년 감사예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영생하는 천사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 영생하는 천사, 그 천사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 서브 타이틀 부제로서는 살아있는 자, 산자의 하나님. 먼저 서론으로 애타게 사모하는 주님의 공중 재림. 이게 뭔 소리냐? 주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시면 요엘서 2장에 하나님의 날은 불심판의 큰 환란인데 곧 핵전쟁이라는 말이에요. 핵전쟁. 근데 왜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느냐?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끝에 그 일은 뭐요? 큰 환란, 핵전쟁 끝에 변화체를 받고 변화체를 입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네? 이 처소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살 집입니다. 처소입니다. 곧 하늘의 형상, 곧 천사의 몸이요 변화된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계시록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빵 하고 불렸습니다.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 나팔마다 큰 재앙과 우한과 그래서 초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위고,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저 브라질 정글 숲의 산불, 또 시베리아나 몽고 초월에서 일어난 산불, 그 산불들 보면 엄청난 큰 산불. 또 물, 우리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쑥이 되어서 쓴물이 돼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못 먹게. 그래서 강과 하천이 폐수나 공장 폐수나 아니면 축산 오염물이나 이런 걸로 오염이 돼서 먹는 물을, 마시는 물을 못 마시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6번째 나팔까지 불려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6번째 나팔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유브라데에 4명의 천사가 묶여 있는데 이 4명의 천사가 풀려라. 풀어줘라. 빵 하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유브라데에 매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줬어. 지금 그 네 명의 천사가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은 핵전쟁을 일으키는 네 천사입니다. 그런데 왜 핵전쟁이 안 일어나느냐? 풀려나자마자 바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작년 2월달로 기억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나토가 자꾸 동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자꾸 밀고 들어와요. 너희도 나토 가입해. 너희도 나토 가입해. 그래갖고 이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 너희들이 전쟁을 당할 때 곧 나토 나라 전체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두 모여서 대항한다. 그게 원래는 바르샤바 조약군이라고 해서 소련 때 동부 유럽, 지금의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 그다음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군이 딱 만들어지고 나토군이 딱 만들어지고 이게 서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소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났고 소련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동부 여러 나라들이 아까 언급했던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러시아 눈치를 보는 거야. 러시아가 다 이제 손 놓고 있으니까 슬슬 서쪽으로 해서 나토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안 돼. 우크라이나까지 먹히게 되면 바로 러시아와 나토가 바로 맞대요. 나토가 맞대어져 있다는 것은 나토에 가입한 나라에 미군의 기지가 거기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핵미사일을 자기 국정 앞에 코앞에 두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핵을 쓸 수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준비하세요. 핵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영토로 편입된 그러한 우리나라 영토를 침공하게 되면 우리는 핵을 쓰겠습니다. 핵전쟁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북한에서 자꾸 핵미사일, 핵폭탄을 갖다 실어 나를 수는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바닷속에서 쏘아올리는 SLBM, 잠수함, 탄도탄을 갖다가 실험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잠수함은 원래 바닷속에서 몰래 잠항, 물 밑에서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가고 그냥 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공포심, 전략적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실험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런 미사일이 날아갈 때 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액체 연료를 쓰는데 이 액체 연료를 주입하려고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요. 뭐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야. 큰 통에다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수소, 뭐 액체와 뭐와 이렇게 분리돼 갖고 따로 해갖고 분사 지점에서 합쳐져 갖고 나가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미리 준비를 하니까 미사일을 세워서 연료를 주입하니까 첩보 위성에서 대본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왁스처럼 왁스, 양초 이러면서 고체로 된 연료를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그냥 꽉꽉꽉 미사일을 다 채워놓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그냥 갖고 세워갖고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1분 내외야. 그러니까 첩보위성에서 발견을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발견해도 어떻게? 대처하기 힘들다. 근데 그걸 갖다가 북한에서 자꾸 실험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6차까지 핵실험 갖다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얘네들이 쏠리려고 하니까 남쪽에서는 남한 땅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남한 쪽으로 이렇게 못 쏘니까 동쪽으로 동해 바다 쪽으로 쏘다 보니까 이게 멀리 가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위에 상공을 지나서 넘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라 계속해서 쏘기만 하면 사이렌 울리고 막 방공호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기시다 내각이 안 되겠다. 우리도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생기면 먼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겠다. 그래갖고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갖다가 43조 원어치 갖다가 주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는 그 미사일이 언제든지 중국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엊그저께입니다. 3일 전에 중국의 산둥함이라고 중국에는 3대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공모함이 오키나와 근처까지 싹 갔다가 군사적으로 한번 다 위협을 주고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지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산둥함이 오키나와를 거쳐서 미국의 미국의 괌 이런 데 앞바다까지 싹 가고 까불면 우리도 쏠 거야 보여주고 싹 가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산둥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에는 중국의 젠 17, 젠 19, 젠 20, 21 전투기가 잔뜩 실려져 있거든. 뿐만 아니라 그 산둥함 안에 핵미사일이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앞바다에서 자기 무력을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언제든지 비화될 수가 있고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우리 남한이 여기에 또 두 번째 핵전쟁의 발화 지점, 불이 붙어서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세 번째, 중국이 대만을 통일시켜야지만이 하나의 완전한 차이나가 됩니다. 근데 전에도 언급했듯이 중국이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서방 열강 나라에 계속해서 얻어맞아서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그 도시를 빼앗깁니다. 지금은 마카오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호텔과 도박과 이러한 그런 도시로 발전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약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내놔 뺏어왔어. 영국이 점령했던 홍콩,
구룡단도라고 그러는데 그 홍콩을 영국은 금융 허브, 모든 돈이 외환이 달러가 교환되고 이런 그런 금융 도시, 만약에 미국으로 예상한다면 맨하튼 같은 그러한 도시로 이 홍콩을 갖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전 세계 큰 대형 은행들이 다 거기에 홍콩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영국한테가 반환 돌려받으면서 약속하기를, 왜? 서방 나라에서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돈 여기 금융 지점이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1국가 2체제, 1국가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차이나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안에 2체제, 하나는 사회주의 본토 사회주의 국가, 홍콩 이건 자본주의 국가, 그래갖고 두 개의 체제로 우리가 이걸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한테 넘겨라 해서 넘겼어.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뺏어왔어. 그런데 홍콩의 돈 맛을 알고 자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국의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 따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홍콩의 행정장관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을 그래서 세워놓고서 뒤바꾸는 대문하니까 폭력 진압을 하고, 그래서 홍콩을 먹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 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지느냐? 타이완, 대만이라고 하는 섬이 1900년대 초에 국공내전,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즉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모태tung, 마오쩌둥과 국민당의 전쟁이 일어나요. 장개석 총통과 전쟁. 근데 마오쩌둥의 그 이 전략이 아주 심술규모하고, 또 그 당시 중국 내에 있는 농민들, 노동자들, 이게 막 불만이 막 쌓여 있으니까 다 공산당한테 협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집어 엎어지는. 그래서 막 순식간에 쫓겨나가는데 결국에는 대만섬으로 도망간 게 이 장개석 국민당, 장개석 총통이에요. 그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중국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만의 TSMC라고 하는 기업체가 크게 발전해서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장 기업, 전장 반도체인데 반도체 칩 하나를 갖다가 아주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삼성이고, 이런 고밀도의 칩들을 갖다 여러 개를 갖다 박아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TSMC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컴퓨터 관련 업체들이 다 이 TSMC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첨단 이 반도체 기술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지만이 5G, 현재에 있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사일 안에도 그런 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법 조종 장치,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미사일이 알아서 지가 지형을 피하고 계곡 사이사이로 숨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을 넘고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전장기업이고, 지금 자동차를 갖다 주문을 하면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12달, 1년 뒤에나 차를 갖다가 인도받습니다. 왜? 그 차 안에 요즘에는 전자제품으로 다 이 차가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속안 기술들이. 그래서 뭐
조향장치, 그 다음에 또 균형 잡는 거, 급브레이크 밟을 때 동시에 그냥 에어백이 터지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그런 기술들이 다 자동차 안에 깔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차가 개발되고, 더군다나 또 운전을 안 해. 사람이 그냥 타고만 있으면 띡띡띡띡띡 하고 버튼을 눌러. 우리 집에서 여의도 교회까지 딱딱 누르면 지가 쫙 가는 거야. 지가 자동 운행 장치 다 컴퓨터예요. 근데 TSMC를 갖다가 빼서 와야지만이 그걸 갖다가 확보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100세까지라고 해요. 텔레비전, TV, 또 냉장고, 에어컨 다 이 컴퓨터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억누르기 위해서 자꾸 커지니까 최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람 나가라! 그래갖고 싫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장사 못해. 서방 나라에서 장사 못해. 딱 나가버려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자동차 다 중국의 조지아주에 큰 공장을 세워놓고 막 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그 나라에서 팔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지껏 잘 그런 미국 걸 갖다 베끼고 또 몰래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빼오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켰는데 앞으로는 어려워져. 어려워진다는 것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품은 너무나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다 그냥 다 파는데 중국 제품 이제 슬슬 안 팔리게 생겼어.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뺏기면 안 되겠구나. 삼성 있잖아요. 삼성은 미국 편에 꽉 잡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만을 갖다가 통일한다는 명분으로 TSMC를 빼앗고 또 대만 해협, 대만 섬을 먹게 되면 그 일대 지역 바다가 다 중국 영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 사이로 우리나라, 일본 이런 무역선들, 유조선들이 거길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삼키게 되면 중국 허락 없이는 거기 못 가는 거예요. 대만 해협을 지나서 싱가포르이 그러니까 해운, 바다, 무역선, 유조선 이런 데에 허브 항만이란다. 부두야 항만. 싱가포르이 그걸로 돈 벌고 그걸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만 해협을 거쳐서 싱가포르에 거쳐서 거기서 또 물동량을 갖다 풀고 실고 다시 또 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서유럽으로 가. 그러니까 그거 대만 섬을 막히게 되면 미국은 태평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서유럽에 있는 모든 시장,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시장이 다 중국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그마한 대만섬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로널드 레이건 제7함대에 속해져 있는 이 항공모함을 갖다 보내갖고 어디서 보내요? 오키나와에서 보냅니다.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개입되어 있고 타이완에도 개입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유럽의 나토하고 극동지방의 한반도를 중심해서 일본, 중국, 북한이 핵전쟁 위협이 있고 대만섬을 또 중심으로 해서 남중국해가 어떻게 핵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가 바로
중동입니다. 미들이스트, 중동 지역의 예루살렘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러한 군사 강국들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이스라엘만 있어요. 없지만 핵무기를 자꾸 추진하고 보유하려고 하는 이란, 또 국방력 재래식 무기로서는 중동 지역에서 강국이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이런 나라들이 거기서 들썩들썩. 왜? 거기가 바로 왜 중요하냐?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두바이산 원유, 석유가 다 거기서 나와갖고 유조선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싱가포르를 지나서 우리나라로 오거든. 일본으로 오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산업의 에너지, 연료, 이거에 거기는 아주 중심지야. 그러니까 거기를 장악하는 사람이 서방 세계의 산업, 기업, 경제적인 것을 갖다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조 바이든이 가서 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 안 돼. 야 기름 좀 늘려라. 생산을 갖다가 더 늘려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야 줄였단 말이야. 빈살만 황태자가 자기네 아버지가 이제 80세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하니까 말은 2인자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는 게 이 빈살만 황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그걸 놓칠 수 있어? 얼마 전에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시진핑이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태자가 조 바이든의 협조 요청 갖다 차버렸어. 그러니까 그 틈을 다시 중국더라고. 하고 중국하고 유화정책이야. 중국의 위안화를 갖다가 석유를 사는데 돈을 지불할 때 달러만 석유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달러로 석유를 사고 달러로 석탄을 사고 달러로 콩과 옥수수와 이런 식량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달러였었는데 이게 중국이 자꾸 자기 나라 돈으로 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할게. 우리나라 돈도 계산하게 해줘. 그렇게 갖고 중국이 자꾸 그걸 갖다가 미국의 빈틈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군데의 핵전쟁의 위험이 급증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다. 이건 이외에는 별로 없어. 그래서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났다. 여섯 나팔이 불려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국제 정세가 성경의 예언과 맞물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여섯째 나팔 뭐 이런 게 뭐 네 천사 풀려나 이게 뭔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끔찍해라. 아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지언정 그 안에서 주여 이런 사람들은 어떤 대비책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여기다 써놨어.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그 여섯째 나팔의 끝에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큰 환란이 나는 거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의 피난하는 도망가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을 얘기합니다.
근데 큰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크길래? 창세 이래로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큰 환란. 이 큰 환란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왜? 막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종려나무까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오 주여 주여 그리고 막 몰려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주세요.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그러니까 이 24장로님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창세기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나 큰 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 큰 환란,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타난 6번째 나팔의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네 천사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핵전쟁을 들썩 끝났다. 푸틴이 만작거리고 있는 거야. 핵하면 누를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야.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누를까 말까 하는 거야. 왜? 핵실험을 자꾸 하니까 힘이 생겨. 다른 나라들 다 자기네들한테 어떻게? 눈치 보고 구심구심거리고 심지어는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자기가 만나주고 전 세계에 좌주지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파란 30대 중반에 있는 이 김정을 향해서 지도자 동지 그러면서 악수해주고 좀 줄여주시오 뭐 이러면서 내가 먹고 살고 해줄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막 회담을 한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이 곧 힘이야. 그러니까 만장만장해요. 그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 쪽으로 자꾸 미사일 갖다 막 쏘는 거야. 그냥 핵을 갖다가 이거는 못할까 아유 또 만장만장거리단 말이야.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이 서로 막 들어가면서 지난주에도 70대가 넘는 중국의 군용기, 전투기들이 대만상 왔다 막 날아가고. 그 대만에서는 그 전에 징병제를 갖다 하긴 했는데 대만 섬에 있는 젊은 남자들 갖다가 3개월 그러니까 막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진당인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6개월을 늘리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야 최소한 1년은 돼야 돼. 1년. 우리나라 지켜야지. 그래서 1년짜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를? 징병제를.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젊은 애들이 우리를 자꾸 강제로 잡아다가 군인만 들니까 민진당 지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장개석이 있었던 그 국민당을 갖다가 찍는 거야. 국민당은 공산당한테 패배하고 도망갔으니까 서로 원수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진당은 차라리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대로 너는 너 나는 나 대만이라는 나라를 따로 독립하려고 힘쓰는 데가 민진당이고 국민당은 비록 공산당한테 쫓겨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 중국과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째 나팔이 다 불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의 맨 끝에 가서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음에 예배한 자들이 전쟁하다가 네 군데에서 다 일으키는 거예요. 네 사방에서 다 일으키면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떻게 극도의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 막 살아있고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 천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저거 없애버려야 돼. 이런 마음들 갖다 막 일어나면 누구한테?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또 기시다라든가 문화 윤석열이라든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대 나팔 굴려졌어요. 그럼 6대 나팔 다 하면 뭐 7번째 나팔이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만 남았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이 마지막 나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게 7번째 나팔이란 말이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왜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계시록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거기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 세븐 트럼펫 들고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너 불어 빵 취향 너 불어 빵 너 불어 너 하고 6번째 나팔까지 불리고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불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하리니 하고 마지막 나팔이 합니다. 이게 지금 국제정세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착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부 여기서 끝맺히고